성별한 간단한 개념을 우리가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10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나올라나? 안 나오네? 자, 10은 일반적으로 자바 코드에서 여기 그냥 쓰는 숫자, 소수점이 없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int예요, int. 요 10은 int 10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블.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거. 얘는 이제 더블이에요. 기본적으로 더블. 요거 변수 말고 그러니까 요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10.5는 더블이에요. 더블 말고도 있냐?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있어요. 인트 말고 다른 거 있냐? 있어요. 슈트, 바이트, 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4개 다 정수를 의미하고요. 2개는 실수, 소수점이 붙은 실수를 의미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숫자의 표현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GPT한테 물어봅시다. 자바 기본 타입의 범위와 크기 알려줘 라고 쳐볼게요. 자바에서는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 프라이머티브 오늘 말씀드리게. 그래서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크기는 8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8비트가 1바이트로 환산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물어볼게요. 자, 비트를 바이트로 바꿔서 다시 보여주라고 할게요.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바이트라는 말도 빼도 되고요. 그냥 크기만 기억하세요. 1, 4.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안 돼요. 됐죠?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정수는 int예요. 4바이트고요. 범위는 -21억에서 양수 21억 정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쇼트는 그거보다 좀 더 작아요. 그래서 -32,000에서 플러스 32,000. 1은 -128에서 127. 롱은 이게 한 900경 정도 됩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거의 현실 세계에서 이 정도 넘어가는 숫자는 별로 없잖아요. 인트 정도면 웬만하면 다 처리가 가능해요. 자, 어쨌든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큰 범위로 사용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수점도 막 소수 막 몇 줄짜리까지 정확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블이 좀 더 소수점으로 길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 맞춰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메모리의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굳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있는 거예요. 사람 나이 표현하는데 이 정도면 되는데 이걸로 할 필요 없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알았어요. 기본 타입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자, 그럼 10은 무조건 int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롱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변수의 앞에 타입은 자신이 저장하고자 하는 값의 타입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A에는 int밖에 못 들어와. 10은 int니까 잘 대입되고 B에는 W밖에 못 들어와. 10.5는 W라서 잘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10.6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겠죠. 왜? 얘는 더블이고 C는 int라고 했으니까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의 기본 대전제는 뭐냐면 변수의 타입과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이게 기본이에요. 아니면 안 넣어줘요. 자바가. 빨간 줄 띄우면서 뭐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더블. 여기에다가 10을 넣어볼까요? 자, 여러분 10은 제가 분명히 인트라고 했죠. 더블은 실수 더블이고.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인트를 더블 변수에 넣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트를 절대 더블에 넣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10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출력을 10.0이 들어갔죠. 10.0은 10이랑 달라요. 그 부동소수점 보셨나요? 영상 보셨죠? 10이랑 10.0이랑은 다릅니다. 컴퓨터가 볼 때 완전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10.0이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10을 10.0으로 자바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인트가 더블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타입이 다른 타입으로 바뀌는 것을 형변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캐스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바가 봤을 때 바꿔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를 자동형변환. 자동형변환, 뭐 묵시적 형변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자, 요거는 에러가 나죠.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블이 인트 변수에 저장되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형변환도 안 해줘요. 더블을 인트로 형변환도 안 해줘요. 빨간 줄 띄우죠. 왜 그런 거냐면 자바가 봤을 때 10.6을 점수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표현하려면 소수점 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바가 지 맘대로 이거 10.6을 딱 떼가지고 10만 넣어주기에는 위험하죠. 이 10.6이, 0.6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바가 지 맘대로 그랬다가 에러 나면은 자바 책임잖아요. 그래서 자바는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작동에 에러가 생길 우려가 있는 형변환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봤을 때 10.6에서 이 0.6은 내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치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바는 쫄보라서 못해주는데 개발자는 내가 봤을 때 이거 10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바꿔버릴 수 있어요. 앞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이건 자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바야, 이거 네가 쫄보라서 이거 인트로 형변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허락할게. 형변환해. 인트로 형변환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이 인트로 형변환해. 이거는 자바가 대신 직접 안 해줬지만 개발자가 한 거죠. 그래서 수동 형변환. 명시적 형변환 이렇게 불러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형변환이라는 게 있다. 안전한 거는 자바가 자동으로 해준다. 아닌 거는 안 해준다. 대신 억지로 할 수는 있다. 대신 출력해볼게요. 예상이 되시겠지만 10으로 나와. 10. 0.6이 잘려 나갔어요. 데이터에 유실이 생겼죠. 요로에서 이제 문제 생기면 요거는 개발자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관계없는 타입끼리는 형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형변을 할 수가 없죠. 관계 있는 타입끼리만 형변환이 가능해. 이런 건 저세상 코드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 거는 이름을 살짝 바꿀게요. 프라이머티브 캐스팅. 프라이머티브 캐스팅. 기본 타입에 대한 형변화를 우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럼 기본 타입 형변화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고 오브젝트 캐스팅이라고 할게요. 자, 오브젝트, 자바에서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제 객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객체 형변환이 되겠죠. 자, 객체 형변환은 조금 기본 타입보다는 살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객체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자, 일단 대전제는 여기서 동일합니다. cat 도구.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자, cat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죠. new. 그 다음에 얘 cat 만들면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제 잘 챙기고 있어야 필요할 때마다 리모컨 조정해가지고 이 cat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C1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뭐가 들어와야 된다?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마찬가지, 도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라고 해놓고 거기다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자바의 대전제,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 타입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거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게 왜 안 될까요? 도구랑 캣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바가 없을 때 얘랑은 진짜 전혀 별개. 마치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사과와 외계인 뭐 이런 전혀 관계가 없죠. 사과랑 외계인. 그 정도 수준으로 관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캣이랑 도구 둘 다 동물이지만 자바가 볼 땐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바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한다? 애니멀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캣은 애니멀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죠. 이렇게. 도그도 애니멀이야. 그럼 비로소 이제 이 캣이 애니멀이고 도그도 애니멀이다, 어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관계가 생기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관계를 형성하긴 했는데, 자,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얘랑 얘랑도 어떻게 보면은 형제 관계처럼 볼 수 있죠.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제끼리는 형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서로 다른 클래스끼리 형변환은 안 되고, 가능한 케이스는 언제 가능하냐면 애니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건 해석하기엔 A1에는 동물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이렇게만 볼게요. A1에 우리가 동물이라는 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캣도 동물이고 도구도 동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둘이 되겠죠. 이제 셋이 되겠죠. 셋. 처음에는 애니멀.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캣도 들어갈 수 있어요. 캣도 동물이니까. 도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동물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객체, 보시면 이제 객체 형변이 된 거예요. 도그가 애니멀 변수의 저장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가 된 거냐면 도그가 애니멀로 형변환 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그 기본 타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수동 형변환, 얘는 자동으로 해줬죠 지금. 이거 두 개 다른 건데 에러 안 나고 됐다라는 거는 자바가 도구를 애니멀로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형변환이 된 거고, 반대도 해볼게요. 자, 그럼 도구에다가 D1이 있나? A2라고 할게요. D3. 여기에다가 애니멀을 넣을까요?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A1은 애니멀이잖아요. G3 변수는 도구고 안 맞죠? 하지만 도구를 바꿔 라고 하면은 바뀌어요. 애니멀이 도구로 형변화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C1 캣을 하나 가지고 와서 도구로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형변환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캣이랑 도구랑 관계가 없지는 않죠. 같은 조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막 깊게 관련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제의 관계는 형변환이 되지 않는다. 형변환은 어디서 하면 된다? 부모 자식 간에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